대한민국을 위한 진짜 시원한 방송, 팩트에 기반하여 진실을 이야기하는 방송, 핵사이다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핵사이다 임원조입니다. 완연한 봄 날씨입니다. 여러분, 꽃 구경은 하셨습니까? 예. 제가 말을 더듬는 이유가 꽃은 피되 봄을 봄같이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는 경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소주성 많이 들어보셨죠? 웬 소주냐고요? 약자고요. 소득주도 성장을 소주성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입니다만 오늘은 그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 나아지고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내놨을 때 많은 국민들이 처음 듣는 이 정책은 과연 무엇일까? 소득이 는다고 하면 좋은 거 아닐까라고 해서 지지하기도 하고 관심을 기울였습니다만 지난 한 2, 3년 동안 과연 이 소득주도 성장으로 국민 경제가 나아졌는지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이 나아졌는지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나온 보고서나 결과 지표에 의하면요, 소득주도 성장으로 오히려 지난 보수 정권 때보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냐면요, 성장이냐 분배냐 성장이냐, 이 말 들어보셨죠? 그동안 대한민국 내부에서 정치권끼리 성장과 분배를 갖고 갑론을 박 싸워왔습니다만 단 한 번도 분배를 주장한 정치권이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자원도 없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결국 교육을 통해서 인력을 개발하고 인적 자원을 양성하고 그리고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땅이기 때문에, 국가이기 때문에 파이를 계속 키워서 성장하지 않는다면 분배를 강조할 경우 대한민국의 경제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경각심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분배를 외치던 진보 정치권 또는 분배를 외치던 진보 성향의 정당들이 갑자기 소득주도 성장을 꺼내들었습니다. 이제는 분배가 아니라 뒤에 성장이 붙은 것이죠. 소득주도 성장은요, 분배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즉, 분배냐 성장이냐라는 담론으로는 이 대결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분배라는 표현을 많은 국민들이 성장을 좋아하니까 성장을 붙여가지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표현을 내세웠던 거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유권자들이 이것도 성장인가 보다라고 해서 지지를 보내거나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 분배를 많이 하면, 분배를 많이 해서 소득이 많이 생기면 그 소득이 많이 생긴 것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될까요? 전 세계의 모든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견해입니다. 최근에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자리들을 만들어내기도 했고, 그리고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했습니다만 오히려 상위 10%의 사람들은 소득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상위죠. 밑에 있는 40% 못 사는 서민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현실이 어려워졌다는 것이 통계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최하위 20% 계층의 소득이요, 지난 1년 동안 월 평균 30만 원 정도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30만 원 정도면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30만 원이면 얼마 안 되는 수치입니다만 정말 없이 사는 분들에게 30만 원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자리 관련해서
최근 며칠 전 중앙일보 사설이 매우 뜻깊은 주제를 고른 바 있습니다. 보여드리면요. 세금 쓰는 일자리가 아니라 세금 내는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국민 세금 걷어들여가지고 그 국민 세금으로 이러이러한 봉사를 하거나 환경미화를 하면 우리 노인분들에게 또는 부녀자분들에게 돈을 줍니다. 그게 과연 일자리일까요? 그거는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으로 쓰는 일자리겠죠. 중요한 거는 양질의 일자리는요. 그 노동, 일을 통해서 생산을 하고 그 생산의 결과로서 소득이 증가하면 소득분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내는, 세금 내는 일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분명하게 지적해주는 얘기입니다만 소득 주도 성장, 이제는 그렇게 부르지 않겠습니다. 분배 정책이 한국 현실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 경제가 출렁거리면서 매우 안 좋아질 것이라는 국제적인 전문기관의 경고들이 울려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은 보다 양질의 일자리, 성장 엔진을 점검하고 대한민국이 보다 열심히 뛸 수 있는 기업들이 정말 열심히 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서민을 위하고 일반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되려 일반 서민들의 소득을 감소시키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소득 주도 성장, 소위 소득 주도 성장 분배 정책을 펴므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 현실,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더욱더 안 좋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지난 정부를 비판하면서 지난 정부 때 심화됐던 양극화를 해소하겠노라고 공언하면서 경제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최근 통계자료를 보면요. 지난 정부 때보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가지고 더욱더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통계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말로는 서민을 위하고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 말이나 그 표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를 위한 정책, 서민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경제는 대한민국만 고립돼서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하나로 지금 편제되고 있고요. 다른 나라의 무역을 통해서 수출을 통해서 우리나라 먹거리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수출 주도형 한국 경제 현실 속에서는 보다 파이를 키우면서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옥죄고 오히려 경제정책을 어렵게 만들면서 자영업이 굉장히 우리나라는 많은데요. 자영업 시장이, 자영업자들이 골목시장에서 정말 어렵게 활동하면서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만든다면 서민경제는 결코 좋아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소득 주도 성장, 뒤에 성장이 표현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여러분 현혹하지 마시고 소득 주도 성장은 그동안 한 번도 이겨본 적 없는 분배냐 성장이냐는 두 대립 구도에서 분배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려운 시기에 안팎으로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다시 성장을 위한 기업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현 정부 관계자들이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핵사이다 임원주였습니다.